다음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소로 계신 김한병 박사께서 제주도에서의 바람이 조류의 출현과 행동에 끼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완병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우리 바람이 조류의 출현과 바람이 또 새들의 행동에 미친 특히 제주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름까마귀, 바람까마귀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우리 제주 텃새가 아니고 겨울철 새입니다. 겨울 바람을 따라서 제주도에서 월동하는 그 새인데, 제주도에 약간 2만 마리 정도 나라고. 여러분 다시 보시겠지만 도심 지역은 우리 제주 연동 지역에 연동 지역에 있는 연동파 그룹이 있고, 저쪽 교래리 쪽에 있죠, 조천. 그쪽에 교래리파 두 그룹이 있습니다. 각각 10,000마리 정도가 되는데, 특히 이거는 낮에는 보통 주행성이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특히 밤에, 특히 겨울이기 때문에 이거 잠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새들도. 그때 가장 극복할 요소가 온도와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연동에 출현하는 이 바람까마귀들은 어디서 잠자리를 가지냐면 한라수목원 바로 북쪽에 있는 광해오름 있죠. 군부대에 있는데 거기 분화구 안에서 잠을 잡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출하기 10분 전부터 나와가지고 싹 전체 그룹이 다 나오면 일출하자마자 바로 서쪽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저쪽 애월 이슬 목장까지 날아갔다가 오후 4시, 5시 이후에는 다시 수목원 일대에 집합했다가 다시 일몰 바로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특이하게 정확하게 그 시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특히 바람까마귀는 그런 제주도에 있는 바람의 특성이라든가 그걸 잘 이용하게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막 식물은 제주도에 2,000여 종까지 가 있지만 동물 중에 특히 새는 지금 현재 약 한 424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18년도에 제주도 조류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가 68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물론 연구자들이 많고 현장 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과거에는 분명 문헌상이라든가 기록이 없었던 종들이 최근에 아열대성 새들이 많이 출현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태풍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그런 아열대성 조류의 출현이라든가 또 바람 특히 그런 새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적응하려 되면 이런 번식의 바람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대에 있기 때문에 그 새들의 이동 경로상에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내려오는 겨울철 새들의 그런 월동지가 되기도 하고 또 남쪽에 있는 새들이 북쪽으로 날아갈 때 제주도가 중간 기착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중간 기착지가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일부 새들은 아예 제주도에서 번식하는 여름 처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주도가 정거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새들의 분포가 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 바람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국가태풍센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태풍 특히 이거 보시면 대부분 7, 8, 9월에 몰려 있습니다. 이때 과거 이남에 있던 아열대생들이 이때 오기도 하지만 또 우리 제주도민이 풍제에서 많이 희생되기도 하지만 이때가 새들의 번식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새들도 상당히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풍 때 들어온 새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어떤 새들은 태풍 기간 내에 확인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태풍이 지나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은 태풍 기간 내에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게 보면 매개 태풍 때 2004년 8월 16일 발생해가지고 8월 20일 이제 완료가 되는데 8월 19일 날 외도 방파제에서 큰 군함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그뭐 어깨나 하나 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 번도 기록 안 됐던 새들입니다. 근데 외도에 있는 주민이 다행히 주민이 희생되기 전에 습득돼가지고 한라동물병원 치료받고 또 제주도에 있는 야생동물구조 연구센터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자연으로 방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 태풍 때 싹 밀려왔겠죠. 그다음에 에이니아라는 그 제비갈매가 있는데 이것도 당시에 이름을 불지르니까 한국 최초 미기록종이라 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왔던 그 태풍 이름을 해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하시는 분들은 태풍 부는 날, 태풍 오는 날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기록에 약간 경쟁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아까 자료집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새들도 지금 태풍 때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새들은 이제 번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가장 큰 요소가 바람입니다. 그다음 온도, 추위. 특히 새들은 이제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알아서 부화한 새끼들이 그 추위라든가 그 태풍, 파도 이런 것에 극복하려면 그런 은폐라든가 또 어떤 둥지 나무 수종, 천적에 있는 그런 방어 여러 가지 접근을 했을 때 그 중에 그런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기상 요인들, 바람을 어떻게 극복하시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뒤에 보면 까치라든가 매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까치입니다. 까치는 애초에 제주도에 없던 새죠. 그러니까 89년도에 제주도에 불이하게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까치가 정서적으로 나라에 좀 이미지 좋은 새로 나게 돼가지고 까치가 없는 섬에 제주도하고 울릉도에 까치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89년도에 46마리 와가지고 제주도쯤에 이제 전역이 퍼졌고 당시 울릉도 같은 경우는 같이 갔는데 울릉도는 정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까치로서는 좀 다행이죠. 당시에 뭐 까치가 적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아까 우리 기상청장님이라든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고산이 상당히 바람이 셌습니다. 당시에도. 그래서 과거에 까치를 방사했을 때 실패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때는 말할 수가 얼마 안 돼서 성비 균형이 있어 실패한 경우가 있었는데 제주도가 까치가 적응할 때 가장 요인이 뭘까? 근데 바람이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당시 89년도에 방사해가지고 이듬해 90년도부터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가 당시 기상청 자료하고 이제 하면서 할 때 상대적으로 바람이 센 고산 지역보단 동쪽으로 먼저 퍼졌습니다. 동쪽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많이 평준화됐죠. 거의 됐고 이제 거의 한라산 1100고지까지 올라가 있고 이 앞에 있는 저쪽에 보면 섬에 마라도까지 가 있습니다. 의외로 까치들이 육지는 가면 거의 낙엽수에 많이 듭니다. 낙엽수에. 제주도 보면은 낙엽수보다 이용 가능한 수 중에 가장 많은 게 소나무입니다. 곰솔. 이 곰솔을 보면은 저기 보시면 바람 많이 부는 날 보시면 곰솔의 상대적으로 바람의 흔들림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 조금 까치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대부분 그 곰솔 꼭대기에서 1m에서 2m 이내에 틀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것들이 적응이 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까치 곰솔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틉니다. 아파트를. 둥지 아파트. 과거에는 곰솔 한 그루당 하나씩 틀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그 자리에 원래 재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1층, 2층 아파트 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옆에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는 그나마 이렇게 견딜만 한데 다른 낙엽수,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짓긴 하지만 아파트 둥지를 지었다가 바람에 내지는 그 가지에 무게 못 이기가지고 이렇게 낙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이렇게 까치는 바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철탑, 통신탑을 이용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전신주에 많이 했죠. 근데 전신주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전 사고라든가 민원이 많이 제기해가지고 그런 걸 한국 전력지부에서 계속 수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또 뜸한 사이에 또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매는 우리 제주도의 가장 대표적인 맹금류입니다. 제주도는 27종의 맹금류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맹금류가 매인데 이 매는 이런 절벽이죠, 절벽. 해안 절벽에 둥지를 트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제주 도내에 있는 그 해안 절벽 전수조사를 했는데 가까운 별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절벽에는 다 한 쌍 이상씩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둥지를 선택하는 게 바로 그런 바람과 어떤 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절벽 이런 선반에 발달된 이런 곳에 그냥 이렇게 일자형 그런 절벽보다는 그 선반에 발달된 곳에는 대부분 다 이런 맹금류, 특히 매들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이 매는 여기 보시면 몸 크기가 큰 게 암컷입니다. 보통 날렵한 게 수컷이고, 그래서 이 번식기 때는 수컷이 반드시 먹이를 잡아와가지고 암컷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암컷이 다시 둥지 속에 있는 새끼들을 먹여 살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수월봉 그 가면 이렇게 윙해층 선반에서 나온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은 저희도 모릅니다. 근데 가서 오랫동안 잠복하다 보면 암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시면 저희들이 볼 수 있고, 또 저런 이런 몸에 까만 병로가 있잖아요. 흑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벽에 있는 암벽 틈새라든가 바람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서 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외가리. 근데 우리 제주도에서 보면은 양식장 내지는 해안 조간대만에 가면 이 외가리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근데 그렇게 많은 외가리가 육지는 아주 흔하게 번식합니다. 지금은 터서가 됐기도 했지만, 근데 제주도는 그동안 이 외가리가 번식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가장 제가 그 보기에는 아마 먹이 자원이지 아니었을까. 그 다음 바람, 이런 기후 요건도 있었고. 왜냐하면 육지에서는 강이나 하천, 논이 많아가지고 이 병류들한테 먹이 조달을 가능하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그런 하천이 이런 게 기본적으로 없고, 하천이 있더라도 이 먹이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또 이 새는 또 이미 해수성 어류보단 담수성 어류에 어미는 먹을 수 있겠지만 새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꾸준히 안 했었는데, 저기 보시면 2013년도에 중문 골프장에서 딱 한 쌍 번식 성공합니다. 첫 번식 성공합니다. 특이하게도 육지에서는 다 이런 곰솔 그런 나무 숲에서 번식하는데 그 집단으로, 근데 혼자 한 쌍만 딱 유일하게 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별도봉 거기서 또 여기 한 쌍이 또 번식 성공합니다. 근데 원래 특이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별도봉에서 두 쌍이 성공하고,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북천 다려도에서 무려 52개의 둥지가 확인됐습니다. 집단번식 성공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근데 먹이를 어떻게 했을까? 아까 조금 전에 것처럼 먹이는 뭐 조간대에 있는 여러 가지 해수성도 있겠지만 또 양식장 아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쪽 여기 보시면 다려도 같은 데 바람이 좀 셉니다, 이게. 근데 이 나무들이 다른 데처럼 큰 나무가 아니고 키가 약간 간목류성이기 때문에 뭐라도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다려도 그겁니다. 다려도에 보시면 드론을 촬영한 건데 빽빽하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거의 다 인접해 있습니다. 이게 무려 52개의 둥지가 확인돼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이 다려도뿐만 아니고 저희도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대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또 새는 또 제주도가 또 이동 경로상에 있기도 하지만 그 맹금류 27층에 오고 가는 그런 길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맹금류라든가 황새 이런 큰 새들은 상승기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승기류라는 거는 지면이 이렇게 열에 의해서 데워지면 공기가 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새들도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맑은 날이 맹금류를 확인할 때 가장 좋죠. 그런 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렇게 날개가 길고 둥그런 새들이 맹금류가 제주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5, 6월 달 경우는 저 끝에 있는 벌매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게는 400마리, 500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상승기류를 이용할 때는 올라갈 때는 보이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 육안은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승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주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조간대가 많이 있어요.
육지처럼 큰 조간대는 아니지만 밑에서 올라오거나 밑에 내려갈 때 항상 제주도가 에너지원이 되는 그 기착지입니다. 여기서 갯벌에서 약간 먹이에 에너지 충전할 때 강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새들이 어디 가는 딴 데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지역 내에서 적응을 합니다. 특히 이런 도요 같은 새들은 제주도에 있는 그 조간대 돌담 그거를 그냥 이용합니다. 몸을 최대한 낮춥니다. 낮추고 적세적소에 있는 그런 용암 틈새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농경지에 있는 발고랑 이런 데도 마찬가지 보면 자세히 보면 새들이 다 낮은 자세로 포복해서 그 기관을 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매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오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저기 같은 아까 좀 매 같은 경우는 이런 혹독한 바람이라든가 악천후를 많이 대비해 가지고 미리 예상해 가지고 먹이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그 자연 냉장고죠. 거기서 이제 조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동쪽으로 가면은 제주는 아까 저기 있지만 그 제주산에 많이 밭담, 돌담을 또 의지해 가지고 새들이 그걸 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리 흰빵 검둥오리라든가 청둥오리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 그 저어새, 이거 하얀 게 저어새입니다. 저어새 같은 경우도 온종일 바람이 세기 때문에 온종일 바람을 의지해 가지고 어떻게 돌담, 해안 조간되는 암벽 이런 갈대숲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까지는 저어새가 제주 우리나라에 번식하는 텃새이기도 하고 월동지인데 제주도가 가장 최북단의 월동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저어새가 계속 개체수 증가하면서 그 온도도 증가하고 그러면 이 최북단 월동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식물도 많이 얘기했지만 기후변화 같은 이런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낙엽수라든가 한특성하고 난도에서 오르는 그 낙엽수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새들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있는 검은 이마 집밥꾸라는 새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주도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에 처음 와가지고 지금은 제주도 전역에서 번식되고 있습니다. 그 새가 과거에는 집밥꾸리 한정이었지만 지금은 검은 이마 집밥꾸리 또 바다에 있는 바다 집밥꾸리처럼 여러 새들이 공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또 제주도의 상황인데 그런 바람 요인을 가장 잘 극복하는 것들이 그 난대성 그 새들인데 이 새들이 바람 꼭 그 계절적인 건 태풍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바람을 따라 다른 새에 따라서 오는데 그 새들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아까 저 동남아에서 먹이를 먹고 배설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와 기후변화, 바람, 식물상 같이 이게 좀 종합적으로 좀 연구하게 되면 제주도가 그런 여러 가지 생물상을 변화를 예측하는데 최적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바람이 조류 어떤 생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인문학 하신 분들보다도 이 자연과학 하신 분들 시간은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션 2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한 5분 쉬었다가 세션 3를 시작하도록